네, 저는 ASP.NET IIS MVP로 활동하고 있는 김경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개발과 실행을 브라우저 하나로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 모나코라는 주제로 이렇게 발표를 진행하게 될 텐데요. 이번 세션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온라인상에서 직접 사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번 세션에서 제가 세션을 진행하는 동안에 간단하게 돌발 퀴즈를 한 2문제 정도 드릴 텐데요. 그러면 그때 맞춰주시는 분께 지금 뒤에 준비되어 있는 책 2권을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한 권은 찰스 페졸드의 프로그래밍 윈도우즈 6판이고요. 이것도 5만 원이 넘네요. 그리고 또 한 권은 지금 ASP.NET MVC5 프레임워크로 오늘 그 새 세션을 담당하고 있는 발표자들이 공역에 참여한 책입니다. 이 책 중에서 원하는 책을 한 권씩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번 세션은 다른 세션과는 좀 다르게 시작부터 데모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UI가 바로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 모나코인데요. 여기서 아젠다를 하나 만들면서 실제 데모를 시작해 볼게요. 이 마크다운을 이용해서 아젠다를 한번 작성해 보고요. 오늘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페이지 미니 오른쪽에 보시면 바로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첫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 모나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이어서 모나코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모나코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모나코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이어서 실제 데모를 통해서 HTML,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Node.js를 사용하는 사이트를 구축해 볼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이어서 웹사이트 배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마지막으로 팁앤트릭스를 살펴보면서 이 세션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기왕 이렇게 아젠다를 마크다운 파일로 하나 만들어 봤으니까 여기다가 좀 이쁘게 스타일 시트도 하나 올려보죠. 자, 실제 드래그 앤 드롭을 통해서 사용자 경험을 실제 데스크탑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제가 미리 CSS 파일을 하나 드래그 앤 드롭으로 업로드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설정에서 마크다운 스타일 시트를 지정을 해 두었습니다. 미리. 자, 그리고 마크다운을 미리 보기로 하면 이런 식으로 스타일 시트도 바로 반영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오늘 다뤄볼 내용이고요. 자, 이제 바로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 모나코란 지금 현재 프리뷰 상태이고요. 모나코는 코드네임입니다. 아직 확정된 이름은 아니고요. 지금 코드네임으로서 모나코라고 불리고 있고,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 하에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그 비주얼 스튜디오 팀 파운데이션 서버와 마찬가지로 VSO 기반으로 동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애저 웹사이트를 손쉽게 구축하기 위한 그런 서비스입니다. 브라우저지만 특별한 제약 없이 웹사이트를 구축할 수 있게 해주는 큰 장점이 있죠. 일단 여러분들이 웹에서 코드를 작성한다, 뭐 이런 생각 거의 해본 적 없잖아요. 그냥
데스크탑에 다 아이디 있으니까 아이디에서 하면 되지 뭐하러 웹에서 해. 근데 저도 뭐 물론 그런 생각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 모나코를 사용해 보면서 브라우저와 웹 기술이 이렇게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런 웹에서도 상당히 빠르고 가볍게 동작할 수 있는 이런 아이디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을 해보면 이게 데스크탑에서 사용하는 건지 브라우저에서 사용하는지 모를 정도로 거의 유사한 개발 경험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한 기존에 사용하던 언어를 포함해서 상당히 다양한 HTML5나 자바스크립트, 노드, PHP, 베이스넷 이런 다양한 언어들과 프레임워크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모나코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아까 보셨던 그 화면인데요. 가장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파일 탐색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www 루트 웹사이트의 www 루트 하에 있는 파일들을 전부 탐색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메뉴고요. 그 다음에 검색 버튼이 있습니다. 이 검색 버튼은 실제 그런 심볼명을 검색한다거나 아니면 파일을 검색한다거나 이럴 때 두루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Git SCC라고 있습니다. Git 소스 컨트롤인데요. 이 Git 소스 컨트롤은 모나코와 완전하게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나코를 사용하면 소스지어는 이 Git을 통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실행 표시죠. 뭐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이 실행.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컨트롤 F5를 눌러서 실제 실행을 하잖아요. 이 모나코도 동일하게 컨트롤 F5를 눌러서 웹사이트를 개발하고 실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버튼은 사이트를 구축한 다음에 실행을 할 때 그 결과에 대한 로그라든지 아니면 오류 메시지라든지 그런 부분을 출력해주는 출력창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이 화면은 모나코에서 그 윈도우 콘솔과 유사한 모나코 콘솔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버튼입니다. 이 모나코 콘솔은 여러 개를 동시에 열 수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 비동기적으로 동작을 해야 될 그런 타스크들이 있을 때 그런 작업들을 동시에 수행시키기 위해서 여러 개의 콘솔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바로 열기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은 실제 그 검색을 통해서 그 파일을 조금 더 빨리 연다거나, 그러니까 우리 타이핑으로 개발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마우스 많이 안 쓰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컨트롤 E 키를 누르면 이 바로 열기 버튼을 누르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고요. 그래서 원하는 그런 파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다음에 이 다중 파일 편집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나코는 총 3개의 이 탭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3개의 탭을 열어서 동시에 편집과 실행하면 미리 보기 혹은 콘솔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모나코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모나코는 앞 세션에서 설명한 그 TFS처럼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 TFS처럼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 서비스의 일종입니다. 하지만 그 TFS처럼 중앙 집중화된 서비스는 아니고요. 애저 웹사이트가 각각 그 지역마다 생성을 할 수 있잖아요. 애저 웹사이트를 우리나라에다 생성을 할 수도 있고, 아니 우리나라 안 되죠. 뭐 일본에 생성할 수도 있고, 뭐 미국 쪽에다 생성을 할 수도 있고, 그 생성된 웹사이트에 종속되어서 그 위치에 동시에 설치가 됩니다. 모나코는. 그래서 여기서 그 등장하는 개념이 익스텐션 또는 사이트 익스텐션이라는 개념인데요. 이 익스텐션을 통해서 애저 웹사이트에 별도의 기능이 이렇게 추가가 되어 동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나코도 마찬가지로 익스텐션으로 애저 웹사이트에 설치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Git을 통한 배포도 익스텐션을 통해서 이렇게 설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모나코는 WW 루트, 그러니까 라이브 사이트를 직접 실시간으로 편집할 수 있다는 건데요. 라이브 사이트를 직접 모나코로 접속해서 타이핑을 해서 내용을 편집하고 바로 F5키를 눌러서 사이트를 새로 고침하면 해당 내용이 변경되어 바로 반영이 되는 것이죠. 물론 실제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이게 뭐 운영 환경에서, 운영 서버에서 모나코를 붙여가지고 개발을 해서 실제로 서비스를 한다. 뭐 이런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 뒷부분에서 그 배포 서비스를 다룰 때 어떤 식으로 그러면 애저 사이트들을 구축을 해서 이런 배포를 해야지 좋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나코는 너무 다양한 언어들을 지원해서
이런 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서도 그 지원하는 수준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크게 기본, 좋음, 훌륭함 이렇게 세 가지 수준으로 한번 나눠 봤고요. 스마트 편집과 구문 강조, 그다음에 괄호 매칭, 자동으로 닫는 괄호를 써주는 그런 기능이죠. 그다음에 자동으로 들여쓰기라든지 단어 완성 등을 제공하는 언어는 기본적으로 데스크탑에서 많이 사용했던 그런 전통적인 언어들 C샵이나 비주얼 베이직 그리고 HTML, XML 등등과 같은 언어들이 이 기본 수준에 속하고요. 그다음에 자바스크립트나 JSON, CSS, PHP, REST 이런 언어들에 대해서는 좀 더 좋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력에 대한 오류 검사라든지 인텔리센스, 정의로 이동, 심벌 변경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많은 그런 언어 지원을 하는 언어는 타입스크립트인데요. 이 타입스크립트는 거의 비주얼 스튜디오, 데스크탑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제공하는 언어 서비스와 거의 대동소이한 언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 타입스크립트 언어 서비스를 일부 자바스크립트가 가져다 쓰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도 마찬가지로 타입스크립트와 유사한 언어 경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아주 훌륭한 그런 인텔리센스라든지 정의로 이동 이런 기능들이 지원이 되는 것이죠. 먼저 이제 이런 지금 설명드린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려면 모나코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이 모나코를 설치하는 방법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애저 웹사이트 구성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에서 편집이라는 메뉴를 설정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시보드로 이동을 하시면 잠시 후에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에서 편집이라는 메뉴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이 메뉴를 누르면 모나코로 바로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바로 데모를 보시면서 사이트를 한번 구축해 볼게요. HTML, 자바스크립트, 노드 사이트를 구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게요. DD미니 모나코라는 이름으로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웹사이트는 애저를 사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문제없이 만드실 수 있으리라 보고요. 웹사이트를 만들고 나서 이렇게 사이트가 다 만들어지면 구성 탭으로 이동을 합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보신 것처럼. 그래서 잠시 기다리시면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에서 편집이라는 메뉴가 활성화되고요. 여기서 설정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그다음에 구성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상단의 대시보드로 이동을 하시면 잠시 후에 이 부분에 메뉴가 하나 출력이 되죠.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에서 편집이라는 메뉴를 클릭하면 모나코가 설치되고 모나코가 바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나코가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면 이 호스팅 start.html 파일이 생기는데요. 이 파일은 정상적으로 웹사이트가 생성되었다라는 의미의 파일이므로 별로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삭제를 하고요. 간단하게 HTML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HTML 페이지를 하나 만들고 HTML도 아까 표에서 보신 것처럼 다양한 언어 기능을 제공한다고 했죠. 그래서 가장 심플하게 코드 스니펫들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컨트롤 스페이스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여러 개의 스니펫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원하는 스니펫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CSS를 사용하고 싶으면 CSS를 선택하고 탭키를 눌러주시면 스니펫이 자동으로 추가가 되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른 다음에 이미지 태그를 넣고 싶으면 이미지를 넣으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 태그가 하나 생성되고요. 그 다음에 훨씬 번거롭죠. 테이블 만드는 거. 테이블 만들려면 테이블로 이동하셔서 딱 하면은 기본적으로 테이블 템플릿이 자동으로 작성이 됩니다. 우리는 이 스니펫을 사용하지는 않을 거고요. 기본적인 HTML 템플릿을 하나 사용해 볼게요. HTML 템플릿을 하나 만들면 기본적인 HTML 구조가 구성이 되죠. 자동으로. 그리고 만들었으니까 제목을 하나 바꿔보겠습니다. 다음에 바디에다가 컨텐츠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이때 H1 태그를 사용할 텐데요. H1 태그를 닫는 순간에 닫히는 태그도 자동으로
이렇게 작성이 되죠. 이게 HTML에서 제공하는 언어 지원들입니다. 그래서 모나코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화면을 분할하기 위한 스플릿 에디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스플릿 에디터를 눌러주시면 똑같은 파일이 동시에 두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은 미리 보기를 하고 한쪽은 코드 편집을 하기 위해서 오른쪽 탭을 이 오픈 프리뷰 버튼을 눌러서 미리 보기로 전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실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템플릿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CSS 파일이 하나 추가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도 CSS 파일 하나 추가해 볼게요. 자, CSS 파일을 하나 추가했고요. CSS 파일에다가 H1 태그에 대해서 한번 스타일 시트를 작성을 해볼게요. 그래서 폰트 사이즈는 여기서도 당연히 인텔리센스는 제공이 됩니다.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인텔리센스가 제공되죠. 그래서 폰트 사이즈는 컨트롤 스페이스 다시 누르면 이렇게 여러 개의 단위들도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50 픽셀, 그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 블루 이런 식으로 하면 앞에 실제 색상까지도 표시가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요. 저장은 별도로 안 해도 모나코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장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인덱스 파일을 한번 더 보면 일단 다시 한번 미리 보기를 볼까요? 자, 이렇게 스타일 시트가 바로 적용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어서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하나 추가해 볼게요. 앞에 마크다운 우리 아젠다 만들면서 봤던 그런 식으로 파일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를 통해서 main.js 파일을 드래그해서 업로드를 했습니다. 자, 오른쪽은 인덱스 HTML 파일을 열고요. 여기서 jQuery에 대한 jQuery 임포트하기 위해서 CDN 경로가 있는 스크립트 태그를 복사해서 HTML 쪽으로 붙여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새로운 창이 뜨면서 얼럿 하나가 뜨겠죠. 자, 한번 실행해 볼게요. 이 오른쪽 프리뷰에서는 스크립트가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미리 보기에서는. 그래서 별도의 창을 띄워서 실행을 해야 되는데요. 그때는 여기 보시는 실행 버튼 혹은 컨트롤 F5 버튼을 F5 키를 누르면 실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얼럿 창이 뜨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거 하나의 팁인데요. 여기 달러 사인 밑에 이렇게 언더스코어가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jQuery의 달러 사인인데 여기 JS 파일에는 jQuery가 임포트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달러 사인이 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올려보면 심볼을 찾을 수 없다, 달러 심볼을 찾을 수 없다고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경고들은 그렇게 보기 좋은 건 아니니까 경고를 살짝 없애볼게요. 경고를 없애는 방법은 주석으로 글로벌 키워드를 사용해서 원하는 심볼명을 입력해 주시면 자, 이렇게 달러에서 경고 표시가 사라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에서 제공하는 또 다른 언어 지원들을 보면 제가 MSG에 대해서 이렇게 스트링이라고 이 해당 타입까지 표시가 되죠. 그 다음에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선언부는 주황색으로 나타나고 실제 이 변수를 사용하는 부분에서는 노란색으로 이렇게 강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더블 클릭을 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심지어 주석에 있는 그런 변수 이름까지 찾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름을 심볼 이름을 변경을 한번 해볼게요. 자, 참조하는 심볼명이 동시에 변경이 되죠. 이런 사소한 기능들까지 모나코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HTML과 자바스크립트 파일 한번 만들어 봤으니까요. 콘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 밑에서 두 번째 버튼이 콘솔을 여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이 콘솔을 하나를 열고
헬프 버튼 위에서 이제 도움을 얻으려면 헬프를 눌러라라고 써 있죠. 그래서 헬프를 한번 눌러볼게요. 헬프를 누르면 헬프를 입력하면 내장된 모나코 콘솔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내장된 명령들이 다음과 같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디렉토리를 만든다거나 복사한다거나 삭제한다거나 혹은 도움말을 찾아본다거나 아니면 git을 통해서 소스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git이라는 명령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 사이트가 마이크로소프트 ASP.NET으로 구현이 되어 있다면 빌드를 해야겠죠. 빌드를 하기 위한 ms 빌드라는 명령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많이 사용하는 누게 패키지를 설치하기 위한 누겟이라는 명령도 있고, 그 다음에 노드 그 응용 프로그램들 설치하기 위한 npm 노드 패키지 매니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보시면 네이티브 윈도우 커맨드들도 여러 존재합니다. 그래서 카피, 딜리트, dir이나 mkdir 이런 기능들을 존재하고요. 그럼 여기서 간단하게 명령들을 써보면서 이 터치 명령 한번 써볼게요. 터치 명령을 통해서 나머지 훨씬 더 많은 윈도우 커맨드들을 제공을 하는데 이 헬프엔 다 나타나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명령들을 출력하는 배치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고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려면 콘솔에서 터치 명령을 통해서 파일명을 입력해 줍니다. 배치 파일 하나 만들고요. 그러면 왼쪽 상단에 탐색기에 헬프 독점 배치 파일이 생성된 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오픈 명령을 통해서 해당 파일을 열어볼게요. 콘솔도 당연히 인텔리센스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헬프 독점 bat 면 파일이 열리죠. 그래서 여기서 파이프를 이용해서 헬프 내용들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배치 파일이니까 이렇게 실행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자, 실행이 되면 help.txt 파일 하나 생겼죠. 그래서 파일을 열어보면 이런 명령어들에 대해서 각각 명령과 오른쪽에 설명들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콘솔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은 노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지금 왼쪽에 있는 이 파일들은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삭제를 할게요. 그러면 딜리트 명령을 사용하면 되겠죠. 2점 곱하기. 그러면은 저에게 삭제하겠냐고 묻는 이제 대화형 메시지가 나타나죠.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Y를 누르고 엔터를 누르겠죠. 근데 Y는 인식할 수 없는 커맨드라고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 모나코는 아직까지 이런 대화형 명령들은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대화형 명령들을 사용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딜리트에다가 quiet 옵션을 주고 삭제를 하면 왼쪽에 파일들이 이제 전부 삭제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깔끔하게 삭제를 했으니까 노드 사이트를 한번 구축해 볼게요. 노드 쪽에서 그 유명한 서버 프레임워크이 익스프레스니까 익스프레스를 한번 설치해 볼게요. 아까 헬프 명령에서 노드 패키지들을 설치하려면 npm을 사용해야 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npm을 통해서 익스프레스를 한번 설치할게요. npm install expless 버전은 3.5.1 버전을 설치를 하게 되면 이 콘솔 아이콘 쪽에 이렇게 시계 표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시계 표시는 어떤 백그라운드 작업을 하고 있다는 의미고요. 작업이 완료되면 시계 표시도 동시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설치가 완료되면 설치가 되는 동안에 이렇게 노드 모듈이라는 폴더가 하나 생겼고요. 이제 여러 파일들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노드 익스프레스를 설치했으니까 이제 기반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각각 직접 만드셔도 되지만 익스프레스가 제공하는 스캐폴딩 기능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잘 설치가 됐는지 한번 먼저 확인을 해 볼게요. 헬프를 눌러서 사용자가 인스톨한 명령어는 이렇게 별도의 영역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익스프레스 명령이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expless.f 이 스캐폴딩을 통해서 사이트를 구축하는 명령인데요. 실행해 보면 왼쪽에 여러 폴더와 각종 파일들이 생성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설치가 완료됐으니까 컨트롤 F5 혹은 버튼을 눌러서 실행을 해볼게요. 이 부분 캐시가 돼서 이런 거고요. 새로 고침을 통해서 어떻게 변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 인터널 서버 에러, 이 500 서버 에러가 하나 나타났죠. 서버 오류가 난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오른쪽에 자동으로 이 사이트를 실행하게 되면 오류라든지 결과 메시지가 출력이 되는데 지금 에러 메시지에 제이드라는 모듈을 찾을 수 없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제이드라는 모듈이
지금 어디선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 뭐 이렇게 index.jd 이런 파일들이 사용되고 있죠. 근데 이 모듈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익스프레스와 관련 있는 이런 디펜던시가 있는 모듈들을 설치하기 위해서 npm install을 명령을 통해서 모든 디펜던시들을 먼저 설치를 해주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시계 표시가 나타나면서 패키지들이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자, 설치가 완료됐죠. 자,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을 해야겠죠. 실행 버튼을 눌러서 또 캐시가 됐네요. 자, 이제 성공한 거죠. 익스프레스 모듈을 통해서 익스프레스 웹사이트가 하나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는 특별히 오류 메시지 없이 서버를 리스타트 했고 이런 사이트를 오픈을 했고 이런 포트를 리스닝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메시지들이 나타나고요. 여기서 그 웹다 컨피그를 한번 살짝 살펴볼게요. 지금 이 노드 모듈도 마찬가지로 애저상의 IIS에 호스팅되어 있기 때문에 웹다 컨피그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웹다 컨피그의 IIS 노드에 보면 watched 파일이라는 속성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서버가 리스타트 되면 웹다 컨피그하고 JS 파일을 한번 확인을 한다는 의미고요. 그래서 이 app.js에다가 제가 간단하게 로그를 하나 찍어 볼게요. 로그 인포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느낌표 좀 넣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하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고요. 애저 포탈에는 이런 식으로 디버그 인포 리스타트 하면서 이 JS 파일을 감지해서 콘솔.로그를 통해서 디버그 인포가 찍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보시면 또 밑줄 같죠? 이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혹시 아시는 분? 밑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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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맞습니다. 책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책 원하시죠? 예? 윈도우죠? 이 책이 더 좋습니다. 원하시는 책 드리겠습니다. 자, 그 글로벌 키워드를 사용하면 이 밑줄을 없앨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이거보다 좀 더 깔끔하고 훨씬 뭐라 그래야 되나? 지금 밑줄만 간 게 아니라 인텔리센스도 이건 당연히 지원 안 해요. 그러니까 인텔리센스까지 지원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타입스크립트를 활용하는 건데요. 타입스크립트의 언어 지원을 활용하는 건데 그 타입스크립트 데피니션 파일이라는 그 파일들을 정의 파일, 타입 정의 파일을 사용을 하면 이 밑줄도 없앨 수 있고 인텔리센스까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콘솔을 열고 그러면 타입스크립트 데피니션 파일을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npm install tsd 타입스크립트 데피니션 매니저라는 도구고요. 설치를 하면서 제가 잠깐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definitely typed라고 검색을 하고 이 GitHub 사이트를 열어보면 hdfg 노드 mn 노드가 노드 이 노드에 보시면 node.d.ts라는 파일 있죠. 이게 바로 그 타입 정의 파일인데요. 눌러보시면 이와 같이 노드에 대한 타입들을 정의해 놓은 그런 정의 파일입니다. 이 파일을 우리가 이제 설치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문제가 있는 파일이 바로 노드 쪽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파일들을 설치해 볼게요. 지금 이제 헬프를 한번 입력해 보면 tsd 파일이 설치가 됐고요. 여기서 그 아까 node.d.ts 파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설치된 tsd 명령을 통해서 tsd query node action은 install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이쪽에 타이핑이라는 폴더가 하나 생성이 되고 관련 TS 파일이 추가가 됩니다. 자, 타이핑스 폴더가 하나 생성됐죠. 그리고 좀 전에 봤던 그 정의 파일이 하나가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프로세스와 언더바 dir 네임의 밑줄이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모나코 쪽에서 약간의 버그 아닌 버그가 있는 게 이게 사라지는 게 맞는지 아닌지는 솔직히 모르겠는 게 원래는 사라지게 하려면 별도의 그 참조를 추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레퍼런스라는 그런 요소를 하나 추가해서 인텔리센스로 기존에 추가된 d.ts 파일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원래 이제 사라져야 되는데 어떨 때에는 지금 사라지기도 하고 안 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아직 프리뷰이기 때문에 뭐 이런 원래는 이런 식으로 작성해줘야 된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프로세스에 대해서 지금 밑줄도 안 갈 뿐더러 process 점 누르면 env 자, 보이시죠? env가 있다는 것까지 그 다음에 env 프로세스에 대해서 go to definition 정의로 이동까지 가능하고요. 그죠? 이런 것들이 타입스크립트의 강력함을 통해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노드 사이트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제 좀 더 나아가서 CSS 쪽을 한번 살펴볼게요. 혹시 레스라고 아시는 분 있나요? LESS라고? 그 CSS에다가 랭귀지 기능을 추가한 게 레스라는 언어인데요. 기존 CSS에다가 변수라든지 어떤 특정 구문을 추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레스를 한번 그러면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똑같이 npm install res 이 레스라는 도구를 설치를 하면 레스C라는 컴파일러가 하나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 특정 그 레스 파일을 CSS 파일로 컴파일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미리 생성해둔 이 스타일 시트를 통해서 레스 파일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복사해서 붙여 놓고요. 리네임을 해보도록 할게요. 스타일.les로 자, 그리고 지금 콘솔에 보시면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헬프 명령을 쳐보면 자, 레스C가 설치된 모습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먼저 레스 파일 한번 레스 파일과 그 스타일 CSS 파일을 동시에 열고 편집을 한번 해볼게요. 언어 기능을 어떤 식으로 추가하는지. 자, 이런 식으로 변수를 선언할 땐 골뱅이 키워드를 사용을 하고요. favorite color는 레드 이런 식으로 한번 작성해 볼게요. 그리고 실제 그 A 태그에다가 이 변수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텔리센스가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곳에서 인텔리센스를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열었죠. 그 다음에 조금 보기 힘드실 수도 있지만 콘솔을 하나 열게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레스 컴파일을 한번 해볼게요. SSC style.res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인텔리센스가 지원을 하는데 나타나지가 않네요. 지금 해당 디렉토리를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을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디렉토리 먼저 이동을 해볼게요. 여기서도 인텔리센스 통해서 public 안에 스타일 시트 이동을 해서 res 파일을 보면은 style.css와 res 파일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ssc 인텔리센스를 통해서 style.res 파일을 style.css 파일로 컴파일해라. 지금 엔터를 누르면 다른 걸 보실 게 아니라 가운데 탭에 있는 이 색상이 실제 컴파일돼서 변경이 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예, 자동으로 레드로 변경이 됐죠. 또 하나 한번 해볼까요? 골뱅이 폰트 사이즈
20 픽셀. 그다음에 여기다가 골뱅이 폰트 사이즈 이런 식으로 입력하고 다시 한번 실행하면 자, 폰트 사이즈도 동일하게 변경이 됐죠. 근데 뭐 이런 식으로 그 CSS에다가 언어 기능을 추가한 게 이 레스라는 언어인데요. 이렇게 매번 컴파일하는 게 조금 불편하긴 하죠. 그래서 좀 실제에서는 이렇게 매번 컴파일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타스크를 돌려가지고 자동으로 파일이 변경됐으면 감지를 해서 이 CSS 파일을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기능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제공하는 도구가 또 그런트라는 도구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런트를 한번 설치해 볼게요. 그런트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조금 한 3개 정도를 더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먼저 npm install 그런트 CLI. CLI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의 약자고요. 이게 지금 그런 타스크 자동화 실행자에 해당하는 도구입니다. 근데 이게 설치가 되면 플러그인을 그런트에 대한 플러그인을 또 몇 개를 설치해야 돼요. 2개를 더. 그래서 npm install 그런트 contrib less. 이 그런트에다가 레스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플러그인인데 이 플러그인을 설치를 합니다. 혹시 애저 사이트를 무료로 한번 사용하시는 분 계실 텐데 애저 사이트를 무료로 사용하면서 이렇게 npm 패키지를 많이 사용하면 트래픽이 많아져서 사이트가 끊기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적당히 사용하고 사이트를 죽였다가 새로 만든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레스까지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npm install grunt watch. 파일 시스템을 감지하다가 파일이 변경되었으면 어떤 작업을 수행해주는 플러그인입니다. 자, 설치가 다 완료됐죠. 이 그런트는 근데 이제 이것만 설치하면 완료되는 게 아니라 이 그런트 파일.js라는 이런 파일이 설정 파일이 하나가 필요해요. 그래서 미리 만들어뒀는데 이 레스 파일을 CSS로 컴파일을 해라라는 그런 설정들이 들어가고요. 그런트에다가 이 레스라는 플러그인과 왓치라는 플러그인을 실행시키도록 하는 그런 구성 설정 파일입니다. 그런트.js는. 그래서 이제 모든 준비가 완료됐고요. 헬프 파일을 열어보면 그런트가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플러그인은 별도로 따로 실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쪽에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자, 실행을 했으니까 그런트를 실행을 해볼게요. 그런트 실행하면 이 스크립트 파일을 읽어서 구성 파일을 읽어서 실제로 왓치를 이제 파일 시스템을 감지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레스 파일을 하나 열고요. 그다음에 CSS 파일 하나 열게요. 이제 별도로 컴파일 할 필요 없이 여기서 블루 이렇게 입력하면 자동으로 블루로 바로 반영이 되죠. 오른쪽에 50픽셀. 자, 자동으로 50픽셀 바로 반영이 되고요. 이렇게 콘솔을 다시 열어보시면 매번 변경될 때마다 이렇게 자동으로 컴파일을 수행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모나코가 주기적으로 뭐 제가 명령을 통해서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저장을 하기 때문에 대충 이 정도만 쓰고 말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저장이 자동으로 되면서 이렇게 오류가 날 때도 있는데 뭐 특별히 사용하는데 지장은 없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런 컴파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런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제 이 데모를 좀 정리하는 겸해서 이렇게 백그라운드 타스크가 계속 동작하고 있으면 이 시계 표시가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이거 종료하기 위해서는 윈도우 콘솔과 동일하게 컨트롤 C 버튼 눌러주면
예, 콘솔 백그라운드 작업은 종료가 됩니다. 자, 여태까지 했던 작업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 모카라는 프레임워크가 하나가 있어요. 그 노드 쪽에 테스트 프레임워크인데요. 모카라는 걸 설치해서 테스트, 그 단위 테스트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짝만 살펴볼게요. 모카 설치를 하고, 제가 샘플 코드를 좀 가져오기 위해서 복사를 하고, 자, 모카가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헬프 명령을 통해서 모카가 설치되는지 확인해 보고요. 예. 테스트 파일을 하나 만들게요. 자, 이렇게 명령을 입력을 했고, 지금 이제 이 어설션을 통해서 테스트가 정상으로 통과하는지 통과하지 않는지 뭐 이런 내용을 보여주는 그런 도구입니다. 여기 또 밑줄 가네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는 게 더 좋다 그랬죠? 하나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예. 그쵸. 예, 맞추셨습니다.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그 정의 파일을 추가한 다음에 레퍼런스를 하는 게 훨씬 좋다 그랬죠. 그러면은 그 부분도 한번 다시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미 TSD는 설치했으니까 TSD 쿼리, 그 다음에 모카, 액션은 인스톨 설치하면은 이 타이핑 폴더 쪽에 모카라는 폴더가 하나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TS 파일이 하나가 더 올라올 것입니다. 자, 올라왔죠, 이렇게 모카가. 근데 예, 지금은 레퍼런스를 추가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밑줄이 그대로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퍼런스를 인텔리센스를 통해서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모카 설치해주면 예, 이렇게 사라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코드도 완벽하니까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단위 테스트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모카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개의 테스트가 패스했다고 나타나죠. 시간은 16ms 걸렸고, 자, 그럼 실패 한번 시켜볼게요. 인덱스를 바꾸면 실패가 되겠죠. 모카. 자, 단위 테스트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이유는 어설션 오류는 -1이 1과 같다라는 오류고요. 어디서 오류가 났나는 이런 스택 트레이스를 제공을 합니다. 여기서 이 모나코는 모든 것을 이렇게 링크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그 코드에 어떤 라인이 문제가 있는지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컨트롤 알트 클릭을 누르면 별도의 페이지로 열린다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 7번 라인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그 자바스크립트랑 HTML 그리고 노드, 레스 등을 통해서 사이트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 제가 알아본 내용은 솔직히 뭐 모나코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체적인 내용의 뭐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노드를 좀 더 잘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을 실제로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PT로 돌아가서요. 사이트를 구축해 봤으니까 어떻게 배포를 하고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웹사이트를 배포하는 방식은 이건 소스 저장소고요. 소스 저장소에서 이제 소스 제어를 하면서 개발 사이트에서 프로덕션 사이트로 직접 배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소규모 사이트는 이런 식으로도 많이 이용을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소스 제어 쪽에서 프로덕션 사이트로 배포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개발 사이트에서 소스 저장소로 푸시를 하면 이 소스 저장소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을 통해서 빌드와 테스트를 수행한 다음에 프로덕션 서버로 자동으로 배포를 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 사이트는 푸시만 하면 나머지 배포까지 정상적으로 테스트와 빌드가 완료되면 배포가 되는 이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지금 한 2개 정도 첫 번째 거랑 이렇게 세 번째 빌드의 배포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테스트를 위해서 사이트를 2개를 만들겠습니다. 첫 번째 데모를 위해서 TD 미니 프로덕션이라는 사이트를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TD 미니 데브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 사이트는 프로덕션이니까 모나코를 사용할 필요는 없겠죠. 개발 사이트는 모나코를 사용하게 설정을 할 거고요. 자, 개발 사이트로 이동해서 구성해서 설정을 누르고 저장을 한 다음에 대시보드로 이동하여 모나코를 열고요. 그 다음에 프로덕션 사이트는 배포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포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사이트에 제일 앞에 아이콘을 누르시면 소스 제어 통합에서 소스 제어에서 배포 설정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 메뉴를 누르면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에서 배포를 할 건지 로컬 깃 리포지토리로 배포할 건지를 이렇게 묻는 메뉴가 나타나죠. 그래서 그 사이트 간 배포를 위해서는 로컬 깃 리포지토리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 세션에서 좀 많이 보셨죠? 그 화면과 좀 유사해요. 자, 배포 설정은 완료를 했고요. 배포 설정이 완료되면 어떤 식으로 로컬 파일을 커밋을 하고 원격으로 푸시를 하는지가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카피해서 붙여넣기만 하면 돼요. 자, 여기서 이 파일은 필요 없으니까 삭제를 하고요. 이제 세 번째 이 git 소스 제어 쪽 메뉴를 눌러서 클론을 먼저 해 오겠습니다. 프로덕션 사이트에서 이 링크를 복사해서 붙여넣고요. 클론을 해오게 되면 프로덕션에 있는 모든 파일들을 가져오게 되죠. 이 자격증명은 보시면 여기 배포 자격증명 재설정에서 뭐 혹시 잊으셨으면 재설정을 언제든지 재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르시면 이렇게 새 암호 확인해가지고 암호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면 파일을 끌어왔는데 뭐 끌어올 파일이 없으니까 둘 다 새로 만든 파일이니까 일단 이제 모든 파일을 끌어왔지만 아무 파일도 없고요. 제가 파일을 하나 만들게요. 여기서 index.html 파일을 하나 만들고요. 스니펫을 통해서 HTML 페이지를 하나 만들고 바디에다가 사이트 디플로이 테스트라고 입력을 하고 파일이 이렇게 하나가 추가가 되거나 변경이 되면 이쪽 git 탐색기 쪽에서 이렇게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하나가 있다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은 커밋을 위해서 코멘트를 하나 입력하고요. 엔터를 눌러주시면 로컬 git 리포지토리에 커밋이 됩니다. 그럼 이후에 서버 쪽으로 배포하기 위해서 보시면 이렇게 명령이 2개가 존재하죠. 그래서 추가하고 푸시하는 명령을 각각 한 번씩 수행을 해줍니다. 추가를 하고 푸시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배포 탭이 약간 달라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설명이 아니라 이제 활성 배포가 되었다라는 그런 메시지들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제 배포가 실제 완료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나코 쪽에서 실행을 하면 그 개발 사이트 쪽에서 실행하면 사이트 디플로이 테스트라고 정상적으로 나타나고요. 이 프로덕션 사이트에서 진짜 배포가 됐는지 사이트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사이트 URL로 이동해 보시면 사이트 디플로이 테스트 정상적으로 배포가 됐죠. 자, 이게 사이트 간 배포 방식이고요.
이어서 그 지속적 배포에 대해서 한번 데모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속적 배포를 위해서 제가 미리 이 TD 미니 웹앱이라는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 뒀습니다. 그래서 이 TD 미니 웹앱은 그 앞 세션에서 설명한 것처럼 TD 미니 웹앱이라는 팀 프로젝트가 하나가 있고요. 이 프로젝트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웹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가 실제 프로덕션 사이트가 되고요. 그래서 이 사이트를 실제 편집하고 개발하게 될 개발 사이트를 하나 만들게요. TD 미니 웹앱 데브라고 하나 만들고요. 예, 사이트가 만들어졌으면 마찬가지로 구성해서 모나코를 사용하도록 설정을 하고요. 저장 버튼을 누른 다음에 대시보드로 이동을 해서 모나코로 접속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 프로덕션 사이트를 보면 이 프로덕션 사이트도 마찬가지로 배포 구성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 사이트는 배포 구성이 미리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끊고 다시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소스 제어에서 배포 설정. 이번에는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을 통해서 빌드 테스트까지 해야 되니까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을 통해서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 계정을 입력을 하고 지금 권한 부여를 눌러서 권한을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accept를 누르면 이게 매번 이렇게 잘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권한 부여가 되면 배포할 리포지토리를 선택하는 화면인데 저는 리포지토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 리포지토리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면 이 TD 미니 웹앱이라는 프로덕션 사이트는 배포 구성이 완료된 것입니다. 다시 모나코로 이동을 해서 삭제를 하고요, 이 파일은. 그리고 이 웹사이트가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미리 보기를 해보면 그 ASP.NET 기본 웹사이트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실제 운영 서버에는. 자, 이 상태에서 모나코에서 깃 쪽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깃 URL을 입력하는 게 아니라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에 접속을 합니다. 그래서 커넥트 좀 전 화면과 유사한 화면이 나타나고요. 액셉트 누르면은 그 리포지토리를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클론을 수행하면 좀 전에 보셨던 그 웹사이트 파일들을 전부 긁어오게 됩니다. 이번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파일들을 전부 긁어왔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실제 개발을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덱스 파일에 있는 ASP.NET이라는 텍스트를 살짝 변경할게요. 온라인 모나코 라고 변경을 하면 자, 또 뒤쪽에 이런 식으로 하나가 변경됐다고 나타났죠. 그러면 또 커밋을 수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명령을 통해서 아까처럼 명령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위에 싱크 버튼을 통해서 동기화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싱크 버튼을 눌러서 동기화를 수행하면 푸시가 일어나게 되고요. 푸시가 완료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 쪽에서 이 빌드 탭에 보시면 이 새로운 빌드가 하나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드가 지금 큐에 올라온 상태인데요. 이 빌드가 정상적으로 테스트가 되고 빌드가 완료되면 이 프로덕션 사이트의 배포 탭에 또 다른 이런 배포 기록이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지금 이 빌드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지금 빌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누르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표시가 되고요.
지금 아직 배포 자체는 이루어지고는 있지 않습니다. 배포가 완료되는 것은 잠시 후에 살펴보고요. 완료됐는지는.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팁 앤 트릭을 살펴볼게요. 지금 한 10가지 정도 유용한 그런 팁 앤 트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먼저 이 Find in 폴더 안에서 찾기인데요. 이거 특별한 대단한 기능은 아니고, 그래서 CSS라는 파일을 검색한다 그러면 CS 누르고 하면 되죠. 근데 밑에 이 더보기 점점점 메뉴를 눌러서 어떤 폴더에서 검색을 할 거냐 이런 식으로 폴더 안에서 폴더를 지정하고 검색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오프닝 폴더고요. 그 다음에 클릭 투 오픈 투 사이드, 이거는 그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열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에요. 지금 아까 제가 만약에 테스트 JS 파일을 여러 군데서 열려면 이걸 스플릿을 하고 또 이랬었잖아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웹다 컴피그를 누르면 이렇게 자동으로 새 탭에서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이드 바이 사이드 오픈이고요. 그 다음에 혹시 배포 진행 중인지 볼까요? 네, 이렇게 배포하는 중 표시가 되고 있죠. 그래서 배포가 완료되면 이제 실제 반영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어서 마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퀵 오픈은 이 메뉴인데요. 컨트롤 E키를 눌러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app.js 파일을 열고 싶다 이럴 때 바로 열리게 되는 거죠. 키보드만을 통해서 열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호버 프리뷰는 app.js에서 보면 만약에 이 set이라는 이 함수가 어떤 식으로 구성됐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정의로 이동을 해도 되지만, 정의가 없네요. 이 파일은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프로세스 go to definition을 해도 되지만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올려도 해당 내용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컨트롤 호버 프리뷰고요. 그 다음에 go to definition은 방금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유저팀 세팅은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이 톱니바퀴 모양 누르신 다음에 오픈 세팅스 누르면 폴더가 하나 생성이 되면서 user.json 파일이 하나가 나타납니다. 이 파일을 통해서 이 모나코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들을 직접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라인 넘버를 지금 양쪽에 라인 넘버가 다 있죠. 펄스로 지정해주면 라인 넘버가 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나코 유저 인터페이스를 실제로 바꾸기 위한 파일이 user.json이고요. 사용자 자기한테 맞게 바꾸는 게 user.json이고요. 그 다음에 멀티플 커서는 어떤 기능이냐면, 제가 아까 설명을 안 드렸는데, 여기 Alt 키를 누른 다음에 컨트롤 마우스 클릭을 하면 커서를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전부 다 동일한 코멘트를 달고 싶은 거죠. 이렇게 ENT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커서를 동시에 지원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에디터 커맨드는 그 컨트롤 스페이스를 넣어서 인텔리센스를 제공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에로 사이클 밸류는 아까 이런 파일에서 이렇게 컨트롤을 누른 다음에 화살표를 누르면 이 트루 펄스 자동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이렇게 사소하지만 상당히 유용한 기능이죠. 수치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3자에서 컨트롤 키 누른 다음에 이렇게 올리면 수치가 이렇게 변경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컴페어. 우리 아까 스타일 시트 파일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컴페어를 위해서 스타일 CSS를 하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Select for Compare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레스 파일을 열고 Compare with style.css를 선택하시면 두 파일의 차이점을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한 줄에다가 다 보게 하는 기능이라든지 이런 기능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 브라우저와 완전히 통합됐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이 브라우저에 백 버튼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전에 제가 했던 내용으로 그대로 이동을 합니다. 제가 좀 전에 사용했던 화면으로 이 모나코 자체 페이지가 뒤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이 앞뒤로 버튼을 통해서 제가 좀 전에 했던 작업들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거나 또 되돌아오는 작업들이 이렇게 수행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배포가 됐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자, 활성 배포가 완료됐다고 나왔죠. 그리고 대시보드에서
이렇게 사이트로 이동하면은 실제로 비절스튜디오 온라인 모나코라는 메시지가 있으면 정상적으로 배포가 된 것이죠. 예. 예,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참고 자료는 이렇게 비주얼스튜디오 온라인 사이트라든지 채널라인에서 동영상 제공하고 있고요. 모나코 블로그, 공식 블로그도 있거든요. 여기에 가시면 최신 정보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저 웹사이트는 여러분들이 무료로 테스트 해볼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명히 여기 애저 웹사이트를 통해서 그 모나코를 통해서 개발을 한번 해보시면 생각보다 편하고 사용할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